손흥민이 우리 미국을 상대로 보여줬던 그 득점 장면은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본전에서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했고 그 결과 일본은 크게 당황했으며 우리는 일본을 처참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손흥민의 방식을 통해 제 경지를 거론하던 이들을 잠시나마 조용하게 만들 수 있었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무엇보다 손흥민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은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미친 듯한 득점과 활약을 펼치며 두 팀의 감독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전에서는 자신의 은사라 불리는 포체티노 감독을 상대로 직접 득점을 기록했고 당시 포체티노 감독은 경질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체티노 미국 감독은 손흥민이 만들어낸 그 득점 장면을 철저히 연구한 뒤 일본과의 맞대결을 치렀고 이어진 일본전에서는 그 장면을 그대로 응용해 경기를 풀어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2대0으로 제압하며 포체티노 감독은 경질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부활할 수 있었죠. 경기가 끝난 뒤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과 관련된 배움의 과정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일본은 치욕적인 패배에 빠졌고 동시에 손흥민의 가치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일본전을 상대로 거둔 승리는 단순한 안도감이 아닙니다. 휘슬이 울린 뒤 제가 느낀 것은 단순히 한 경기를 이겼다는 기쁨이 아니라 제 커리어 전체에 드리워진 무거운 그림자가 잠시 걷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전 패배는 제 체제의 7번째 패배였고 언론은 저를 향해 경질설을 쏟아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제 모습조차 불안의 상징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제게 단순한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이 보여준 미친 듯한 라인 브레이킹과 득점 장면은 저에게 하나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분석했고 이번 일본전에서 그대로 응용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승리를 확정할 수 있었고 흔들리던 제 자리를 잠시나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전의 승리는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배움이 결실로 이어진 순간이었고 그 출발점은 며칠 전 손흥민이 제게 남겨놓은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통해 다시 숨을 쉴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배움을 남겨준 손흥민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본전 이야기를 하며 굳이 한국전의 장면을 다시 꺼내는 이유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공시킨 전술의 뿌리는 바로 손흥민이 한국전에서 보여준 그 득점 장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골은 단순한 실점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승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단순한 침투가 아니라 완벽히 계산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볼을 가진 동료 쪽으로 수비의 시선을 묶어두며 반대 공간을 열었고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좁은 틈을 향해 미친 듯한 라인 브레이킹을 시작했습니다. 첫 두 걸음은 폭발적이었고 세 번째 스텝에서 이미 수비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패스가 정확히 연결되자 그는 단 한 번의 터치로 각도를 열고 슈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공은 골망을 흔들었고 우리의 수비 라인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비디오 분석관과 함께 수십 차례 돌려보았습니다. 손흥민이 가속을 붙이는 시점, 수비 라인을 찢는 각도, 패스를 받기 전 몸의 전환, 슈팅으로 이어지는 접점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뛰어라가 아니라 이 순간 속도를 올려라, 이 각도로 들어가라, 이 지점에서 발을 내디뎌라 라는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최전방 공격수 발로군에게 집중적으로 심어졌습니다. 훈련장에서 우리는 손흥민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며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발로군은 처음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공을 놓치거나 수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거듭되자 점차 감각을 익혔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반복된 실패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저는 훈련장 한복판에서 직접 반 박자 빨리 뛰어라, 첫 발을 짧게 끊어라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발로군의 눈빛은 점차 달라졌고 그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전에서 그 장면이 현실로 재현되었습니다. 일본의 수비가 볼의 시선을 빼앗긴 순간 발로군은 손흥민이 했던 것처럼 반대 공간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두 걸음 만에 거리는 벌어졌고 세 번째 스텝에서 이미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패스가 연결되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한 번의 터치로 각도를 열었고 손흥민이 우리 미국에게서 성공시킨 것과 같은 방향으로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은 골망을 흔들었고 저는 라인 옆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이 남긴 교본이 발로군의 발끝에서 완성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승리로 환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발로군은 일본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AS 모나코에서 뛰는 그는 여전히 성장 욕구가 강합니다. 이번 골을 통해 손흥민의 스킬과 기술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달았고 언젠가는 손흥민과 같은 팀에서 함께 뛰며 옆에서 배우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패턴은 단순히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간의 흐름을 읽고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즉흥성과 통찰을 지녔습니다. 발로군이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손흥민의 완성도에 닿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는 아직 젊고 성장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발로군이 손흥민처럼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월드컵 우승 후보라 규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본 일본은 흐름을 바꿀 절대자가 없는 팀이었습니다. 일본은 유럽식 패턴을 흉내내려는 듯한 패스 전개에 치중했고 우리는 이를 초반부터 차단하며 빠른 역습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본은 이 흐름 앞에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더구나 일본이 손흥민과 미토마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토마는 훌륭하지만 손흥민과 같은 부류의 존재는 아닙니다. 손흥민은 경기의 의미를 바꾸는 선수입니다. 같은 전술도 그의 존재 하나로 전혀 다른 무기가 됩니다. 한국은 손흥민이라는 절대값으로 전술의 무게를 높일 수 있지만 일본은 조직력과 기동력이 있어도 그 정점을 끌어올릴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특별한 팀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전 패배는 제 체제의 7번째 패배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경기를 언급했고 제 자리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그 벼랑으로 몰아넣은 손흥민의 득점 장면이 저를 다시 구해냈습니다. 그의 교본을 연구해 일본전에 적용했고 그 결과 승리를 거두며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돌아보면 손흥민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쓰러뜨렸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남겨준 존재였습니다. 이번 일본전에서 우리는 로테이션, 2군에 가까운 라인업으로 시작했고 일본 역시 같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한국전에서는 일본전처럼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느냐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에는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략을 한국에 썼다면 손흥민의 발끝은 곧바로 치명적인 역습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일본은 그런 유형이 없었기에 우리는 전략을 과감히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후반 일본은 미나미노를 비롯해서 미토마와 가마다와 같은 핵심 자원을 투입하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승리는 제 입지를 지켜냈지만 동시에 손흥민의 절대적 가치를 다시 새겼습니다. 일본이 월드컵 우승을 말하는 것은 의아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손흥민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마련한다면 4강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손흥민을 가장 아끼는 선수로 기억하며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다시 지도하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